안녕하십니까. 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값받고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소비자 마케팅의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쪽에서도 많이 조사를 해봤고 또 우리 농가에도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농가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도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유통도 어렵고 또 제값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살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믿기만 한다면은, 믿을 수만 있다면은 돈은 비싸더라도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고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팔 곳이 없고 또 제값받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살 곳이 없고 또 비싸더라도 구매하고 싶은데 정말 살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앞과 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농촌 마을 컨설팅 업체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는 과연 소비자분들의 시각과 그리고 농촌 마을 분들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마을을 구성한 분들한테 도시에서 소비자가 왔을 때 우리 마을에서 가장 도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마을 분들께 나눠드리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5장씩 가장 도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좋아할 만한 것들 5장을 찍어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모아서 가장 많이 찍어온 사진을 모아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잘 지은 그 마을의 전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전통을 알려주는 전시관을 찍어 오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찍어 오셨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쁜 정자입니다. 이 마을 안에 굉장히 예쁜 정자를 하나 지어서 도시 사람들이 이런 정자를 보면은 굉장히 시골의 향취를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찍어 오셨고요. 또 하나는 물레입니다. 이 박물관 안에 이 마을이 물레와 좀 관련된 그런 마을이라서 이 물레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다. 요즘에는 도시에선 물레를 볼 수 없거든요. 또 하나 어떤 것들이 했냐면은 그 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슬기, 이런 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찍어 오셨어요. 우리는 강과 그리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이런 강과 천에서 굉장히 생물들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신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마을이 배를 재배했는데 그 유리병 안에 있는 배가 키우는 이 배를 찍어 오셨습니다. 아마 도시 사람들이 이런 거 못 봤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배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도시분들은 이걸 보고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다 모은 다음에 이 컨설팅 업체는 도시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도시분들을 버스 안에 다 싣고 와서요. 또 도시분들을 이 마을에 내려놓고 또 마을 체험도 시키면서 나중에 또 카메라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이 마을을 쭉 체험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사진들을 5장 찍어 오십시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도시 소비자분들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그 사진을 찍어 온 결과는 이랬습니다. 가장 많이 찍어 온 거는요, 논입니다. 논과 산을 가장 많이 찍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찍어 온 것들은 뭐였냐면은 자연과 함께한 그대로의 집,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그냥 집을 찍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담장이 없고 밭과 함께 깨끗하게 정을 만들어 놓은 이런 집을 찍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찍은 것들은요, 도시에서 볼 수 있던 생활자원, 즉 헛간 이런 걸 찍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이 이런 걸 보고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을 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도시 소비자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배, 그리고 천에 있는 가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물레 혹은 정자 다 보셨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이런 사진들을 나중에 찍어 오신 겁니다. 마을 분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도 짓고 정자도 짓고 그랬는데 이 마을 박물관과 정자 이런 것들 찍어온 분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재미있게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왜 도시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모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도시 소비자들은 아니 저런 것들은 우리가 박물관, 도시에 있는 박물관 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저런 것들을 좋다고 생각할까라고 거꾸로 마을 분들께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면은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싶다면은 중요한 것들은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결국 그 제값을 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우리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까가 아니라 내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이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할까가 초점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흔히 헤이즐넛 커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즐넛 커피는 일반 커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헤이즐넛이라는 향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헤이즐넛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헤이즐넛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 헤이즐넛 커피는요, 오래돼서 향이 잃은 커피를 재가공한 겁니다. 커피도 보관을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향이 다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향이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향이 없어진 커피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커피에다가는 헤이즐넛이란 향을 강제로 투입을 합니다. 즉, 커피가 오래돼서 못 쓰게 된 커피인데 향을 강제로 투입을 해서 그런 향이 나게 만든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이 커피가 소비자들한테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헤이즐넛 향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나중에 커피 회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멀쩡한 커피 원두를 향을 다 일부러 탈출시킵니다. 화학적으로 탈출시킨 다음에 강제로 헤이즐넛 향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일까요? 갓 따가지고 볶아서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커피가 비싼 커피가 될까요? 아니면은 1년 2년 묵어갖고 향이 다 날아가서 인공적으로 향을 첨가한 커피가 더 비싼 커피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선한 커피, 갓볶은 커피 이런 것들이 비싼 커피가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헤이즐넛 향을 강제로 입힌 커피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거죠.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소비자 쪽으로 시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셨던 개념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값 받고 팔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절대로 소비자 중심적인 이런 시각을 갖지도 못하고 또 소비자 중심적으로 제품을 만드시기도 어렵습니다. 판매라는 개념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실패했던 그런 제값받기 판매에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제값받기 마케팅으로 그 전략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와 마케팅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틀릴까요? 이것을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 할인점에 입사하기 전에 그런 거에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옆 부서에 과자 판매하시는 바이어께서 과장님입니다. 전 사원이었고요. 막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과자를 굉장히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셨답니다.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왔는데 도대체 이 과자를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안 사 먹는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과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과자를 사 먹은 적이 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이디어를